치아 살림꾼 문원자. 안녕하세요. 오늘 치아살림꾼 문원장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술가 아닌 술과 담배 임플란트 수술은 괜찮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 치료 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과연 치과 수술 후 언제부터 술과 담배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아살림꾼 문원장입니다. 드디어 술과 담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네요.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께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후에 도대체 술, 담배를 언제부터 해도 되냐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 기회에 아예 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로 술과 담배가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 수술 시에 왜 안 좋은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술, 담배니까 안 좋겠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긴 하지만요. 네, 먼저 임플란트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지지대를 뼈에 나사처럼 심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조금 약하게 고정되지만 나중에는 주변 세포들이 와서 뼈를 만들어 붙이는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 주변에는 수많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있는 피떡이 형성이 되게 되고 많은 세포와 우리 면역세포들이 다가와서 혈관에 치유하고 뼈를 만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나사처럼 박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들이 와서 뼈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지지대를 심고 지지대가 내 뼈와 붙는 기간을 몇 달가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치유 과정에서 흡연은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담배 성분 중 몇 개가 말초혈관의 혈류를 매우 줄인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로 피가 잘 공급이 되어서 치유가 잘 되어야 되는데 수술 부위로 혈류가 줄어들면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만약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본체와 잇몸뼈가 단단히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플란트가 뼈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가 빠져나온다니 뭔가 정말 무서운데요? 결국 흡연의 유해 물질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뼈가 붙는 걸 막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울 때 우리가 연초를 빨아들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안에 음압이 생깁니다. 이 음압이 수술 부위의 피딱지를 계속 잡아뜯는 효과를 나타나게 돼서 출혈을 유발을 하게 되고 상처가 아무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많이 들어봤던 성분들은 상처가 나는 것을 매우 느리게 만들고 기타 등등의 어떤 많은 유해 성분들도 잇몸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단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발치나 다른 구강 내 수술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은 우리 몸의 세포들의 활동을 방해해서 발치한 부위나 수술한 부위의 회복을 방해를 하고 여러 합병증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혹시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연초보다는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변에서도 그냥 켜둬라라는 소문이 무성해서요. 사실 전자담배도 연초담배랑 비교를 하면 그나마 그래도 낫다고는 보지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담배에도 분명 니코틴이나 타르 성분, 각종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안 좋겠죠.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커피인 건 마찬가지이지만 안에 그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연초 담배와 전자담배도 안쪽에 있는 유해 성분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건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성분 자체가 문제인 거네요. 다음은 술, 음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술은 좀 어떨까요? 문득 생각하기에는 담배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그나마 술이 낫지는 않을까 하고 조금은 못된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사실 술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 분해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원래 상처
상처 치유에 필요한 인자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아무는 작용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수술 후에 상처 치유와 방어를 위해 처방을 해드리는 약들이 대부분 간이나 콩팥, 신장에서 해독이 되는데요. 술까지 이때 먹게 된다면 간과 신장이 너무 급격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급성 간염이나 신부전이 오게 되는 거죠. 심할 때는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적어도 약을 드시는 동안은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술 먹고 다음날 수치가 심해도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맞아요. 게다가 술을 드시면 자제가 안 돼서 보통 우리가 안주를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혀로 막 그 수술 부위를 만져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자극들 때문에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습니다. 때론 이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감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로 담배처럼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의사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당연히 술과 담배는 영원히 끊는 게 쉽지만 현실적으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술과 담배를 참아야 할까요?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일단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면 꼭 금연은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요.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100번 양보한 기간에 조금은 안내해 드리긴 하는데 임플란트의 경우 뼈가 아물고 단단해지는 데는 처음 6주에서 8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 동안에는 담배는 조금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거니 믿으셔도 될 겁니다. 술은 나쁜 영향이 담배보다는 조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수술 부위 상피가 재생이 되고 안정이 되는 최소 2주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략 양보한 기간이 담배 2개월, 술 2주로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원장님, 혹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뼈 이식을 동반한 수술 같은 경우요. 깜빡할 뻔했는데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죠. 특히 상악, 위턱 쪽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 연기가 코 옆에 있는 공기주머니, 상악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한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실패율이 매우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는 너무나 학계에서는 정론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죠. 상악동 거상술을 하신 분들은 담배 연기나 유해 성분들이 뼈 이식 부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임플란트 수술 후 술과 담배는 임플란트의 성공과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나 발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내린 결정일 겁니다. 그만큼 수술 후에 합병증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